안녕하십니까. 훈이삼촌의 영화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도 끝났어요. 명절이. 어떻게 명절 휴유증 잘 치유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훈이삼촌이 이번에 이제 명절 끝나자마자 기대하고 기대했던 개봉 영화 브레이드 러너입니다. 브레이드 러너가 정말 엄청났죠. 처음에 나왔을 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자, 그럼 그 브레이드에 대한 영화 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브레이드 1이 1982년작입니다. 1982년도에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브레이드 러너가 저주받은 걸작입니다. 왜 저주받은 걸작이냐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히트쳤던 영화가 E.T.예요. 그러니까 E.T.라는 영화랑 같이 개봉했던 영화들은 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나.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드 러너 역시 같이 불행하게도 E.T.하고 같이 개봉을 했는데요. 그 E.T. 때문에 그냥 그냥 수장돼 버린 거죠. 그러나 명작은 영원히 감춰질 수가 없는 거죠. 뒤늦게나마 SF 팬들이 이제 뒤늦게 뭐 이제 비디오나 이런 이제 어떤 영화들을 보면서 아니 이런 걸작이 있었다니 이게 뭐야? 그것도 그런 것이 지금 봐도 브레이드 러너는 82년작입니다. 1982년작 브레이드 러너를 지금 봐도 정말 요새 만든 영화 같은 세련미가 있어요. 특수효과나 이런 것이. 그러니까 82년도에 브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나왔으니 얼마나 관객들에게 놀라움, 야 이거 진짜야? 야 이거 너무, 야 이게 시각적인 어떤 충격, 쇼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브레이드 러너만의 그 비가 오고 또 간판이 막 일본어로 막 돼 있고 막 동양의 그런 어떤 문화 같은 것들, 근데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선 이미 일본이 잠식해버린 어떤 그런 도시의 모습, 뭐 일본 모델들이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브레이드 러너 해리슨 포드가 일본식 그 면을 먹고 있죠. 젓가락질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그 차가 또 정말 놀라웠어요. 자동차 같은데 그냥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는 차. 가장 날아다니는 어떤 비행 자동차 같은 것이 가장 멋있게 표현한 영화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어떤 몽환적이고 디테일한 배경이 보여주는 비주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그 암울한 디스토피아라고 그럽니다.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디스토피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사회에 부정적이고 어떤 좀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미래에 영향을 줘서 미래 역시 그것이 더 커진 어떤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해서 미래의 모습이 암울하고 뭐 침울한, 밝고 명랑하지가 않죠. 어두침침합니다. 비는 내려요. 추적추적. 그런데 도시는 또 일본 배경의 아주 색다른 오리엔탈적인 어떤 그 배경 자체가 브레이드에서 주는 어떤 충격적인 비주얼들이 비춰졌기 때문에 SF 팬들은 브레이드 러너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연 배우가 해리슨 포드예요. 해리슨 포드는 80년대예요. 정말 최고 잘 나가는 배우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부터 했고요. 그리고 또 스타워즈 시리즈로 인해서 완전히 어떤 그 인디아나와 스타워즈의 한 솔로의 모든 그 인기를,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들이 거의 다 그냥 정말 공전의 히트, 그런 세계적인 스타덤에 오르고 있을 때 또 이런 SF물에 출연하게 되죠. 근데 저도 좀 사실은 좀 이제 그때 TV로 처음에 블레이드 러너를 봤지만요. 보면서도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그 해리슨 포드가 한 솔로의 그 역이 너무나 이제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브레이드 러너지 않습니까? 해리슨 포드 역이 그 주인공이 릭 데커트라는 그러니까 극중 이름이죠. 그 브레이드 러너라는 것은 이제 도망친 사이보그를 찾아서 추적해서 사이보그들을 사냥이다. 그러니까 사이보그 인조인간 사냥꾼이죠. 어떤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조인간이 너무 정교하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앙구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인조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동공에 있는 그 어떤 인간의 그 동공 추적할 수 없고, 그 앙구 안에 또 어떤 뭐 식별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냥 그런 걸로 통해서 인조인간을 알아내는 거죠. 그전에는 인조인간인데 사람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공상과학 소설을 갖다가 영화로 옮겼는데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정말 그때 너무나 감각적이었고 만드는 영화들마다 에이리언이라든지 어떤 묵직한 어떤 묵시록적인 SF물들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 브레이드러가 단순한 영화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코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화가 단순히 액션 영화가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좀 암울하고 어떤 그 사이보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이보그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어떤 로봇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에 인간보다 더 인간다워지려고 하는 그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떤 인간에 대한 사이보그를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SF 역대 SF 뭐 이제 비평가들이 뽑은 SF 영화 중에서 가장 순위권 안에 들은 것이 브레이드 러너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브레이드를 SF 걸작으로 추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영화가 E.T. 때문에 흥행은 못했어. 그리고 사장될 뻔했지만 그러나 팬들은 이 영화를 보고 열광하기 시작했고요. 이 브레이드는 점점 입소문을 통해서 개봉 당시에는 천대를 받았지만 브레이드 러너를 누구나 SF 하면 브레이드를 손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나온 브레이드 러너가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근데 이제 82년에 개봉된 브레이드 러너는 한 2010 몇 년일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80년대 보면 2010 몇 년도까지 가면 저렇게 날아가는 비행기가 있고 저런 도시가 되고 저런 사이버가 저런 사람과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겠구나. 그런 과학기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 2017년이지 않습니까? 2017년 돼가지고 뭐 사이버가 그런 기술까지 되지 않았잖아요. 딱 봐도 사이버그잖아. 물론 그 기술이 예전보다는 발달이 됐지만 이 영화 브레이드 러너만큼의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지 어떤 그 전기 자동차의 발전이 있었지만 날아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급화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80년대 생각했던 17년이나 10 몇 년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무 좀 당겼지. 좀 멀게 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44년까지 가버린 거야. 그쵸? 44년까지 뭐 이런 건 못 만들겠어? 과연 진짜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아서 44년 돼서도 어떤 그런 날아가는 자동차나 사이버의 어떤 그런 더 진보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런지가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오늘 조조로 롯데시네마에서 브레이드 러너 2044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드 러너 82년작 브레이드 러너의 속편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고편 보면 해리슨 포드도 나오고 막 그래서 그리고 라라랜드로 유명세를 뜬 라이언 고슬링이 나와서 개봉관에 갔더니 여성 팬들이 많더라고.
라이언 고슬링의 어떤 여성 팬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또 SF물보다는 로맨스 영화를 많이 보러 가는데, 로맨틱한 영화를 많이 보는데, 아니 나 여기서 딱 갔는데 여성분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주연 배우가 라이언 고슬링이구나. 라라랜드 얼마나 또 감독이고 봤으면 또 그 배우가 또 나온 영화를 또 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전체적인 영화는 너무 물론 이제 이런 공안적이고 그 브레이드 러너 그 전편처럼 배경이 나오고요. 날아가는 장소 물론 나오고 비가 계속 나오고 어떤 그런 분위기는 나지만 왠지 모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특수효과 많이 이제 진보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랍진 않은 거야. 그러니까 80년도에 나오는 블레이드 러너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 기술이 그러니까 어떤 비주얼적인 면에서 그렇게 놀라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전편의 어떤 그 좀 더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느주해. 그러다 보니까 음악도 이제 어떤 그 당시에 그 음악이 막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때려주는 그런 OST가 아니라 그냥 찡찡 전자음 같이 찡찡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악 자체에서도 좀 지루하고 누주한 거예요. 영화도 굉장히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뭐 스피드하고 어떤 다이나믹한 요새 이제 또 관객들은 그런 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스피드함, 어떤 지루하지 않음, 군데군데. 어떤 이제 스마트폰 세대들이 보기에는 너무 누주한 거죠. 무슨 예술 영화 같은 수준의 SF의 어떤 묵시력적인 그런 느낌들, 그 사이버 펑크적인 어떤 그런 암울한 배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만큼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이게 전체적으로 아무리 비가 오고 막 이래도 너무 환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촬영 기술이 그리고 조명 기술이 더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지 너무 환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너무 지루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몇 번 졸았습니다. 정말 밥 먹고 보시면 안 돼. 밥 먹고 봤다가는 백발백중 좋습니다. 이 영화. 그래서 어쨌든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영화를 봐야지 또 이 리뷰를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봤습니다. 봤는데 1시간 넘게 이상 해리슨 포드가 안 나와.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가 거의 주인공의 격이 아니라 거의 조연급입니다. 거의 이제 70이 다 넘은 해리슨 포드가 이제 뒤늦게 영화 한 1시간, 한 20분, 한 10분 지나서 후반에 나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간에 반갑죠. 브레이드 러너 82년작에 때는 해리슨 포드가 주름살 하나 없어서 그냥 탱탱했잖아. 그러나 이제 다 늙은 할아버지의 해리슨 포드를 보니까 좀 가슴이 짠하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역을 맡은 라이언 고슬링이 이제 어떤 해리슨 포드 전작의 그 역을 대리받는 거죠. 그게 브레이드 러너 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뉴욕에 있는 경찰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드 러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악명 높은 브레이드 러너입니다. 근데 그 역시 여기 인조인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리플리컨트라고 그래요. 이게 그 전문 용어로 그 인조인간들을 불리는 게 리플리컨트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껍데기라는 놀림을 받아 인간들한테. 야, 너네들은 사람이랑 너무 똑같고 피도 흘리고 이러지만, 그러니까 어떤 신형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리플리컨트의 인조인간들도요,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고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이제 계속 진화했지 않습니까? 5, 6, 7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인조인간들도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라이언 고슬링이 맡은 그 K라는, 그러니까 실제 이름은 이제 조인데요. 그 조의 그가 하고 있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신형이야. 최신형이에요. 최신 폰과 같은 거예요. 최신 인조인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물인 어떤 탈출하고 있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인조인간들이 도망을 갔잖아. 추적해서 그 인조인간들을 연행하거나 이제 해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은 인조인간들의 눈을 이제 동공을 빼가는 거죠. 이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조인간들이 어떻게 같은 동족을 죽일 수 있느냐. 근데 나는 너랑 같은 그런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동족으로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인조인간이 인조인간을 잡는다. 브레이드 러너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지루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저만 졸았냐? 옆에 보는 아무리 라이언 고슬링을 좋아하는 팬 여성분도 하품을 하면서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넋을 잃고 좋으시더라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액션씬이 조금씩 나오는데 그때 잠깐 보고 싶지만 거의 영화의 한 45%는 잠에 허비했다. 영화는 굉장히 누지하다는 겁니다. 네, 해리슨 포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던 해리슨 포드와 그 숀 영이 나와요. 숀 영이,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는 이제 브레이드 러너, 뭡니까, 릭 데커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숀 영이 영의 이제 그 인조인간인데, 그 인조인간을 죽여야 되는 브레이드 러너의 해리슨 포드가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지잖아요, 한눈에. 사이버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보그를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보그랑 도주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주하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쏜영이 그 레이첼이라는 역이죠. 그 레이첼이 또 나와, 여기서.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도 나오지만, 그게 멋들어지게 나오진 않죠. 이제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쏜영은 그 당시 영화에 그 나왔던 의상과 똑같은 디자이너로 해서 나와요. 우리가 스타워즈 그 로그원 보면은 레이어 공주가 이렇게 젊었을 때 레이어 공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었을 때 레이첼의 모습이 정말 살아서 돌아옵니다, 영화상에서. 그것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이 속편에 대한 어떤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배우들이 그대로 살아서 나온다는 거. 재밌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 브레이드 러너를 봤던, 또 그 브레이드 러너를 봤던 세대층이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또 그 브레이드를 보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저랬나 보구나, 전편에 저렇게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돕기 쉽게 나왔기 때문에 해리슨 포드가 쏜 영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임팩트했다. 네, 30년이 넘게 82년에 나온 블레이드 러너가 30년이 넘어서 후속작 브레이드 러너, 그러니까 이 영화의 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쨌든 간에 그 속편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리슨 포드와 쏜 영, 레이첼과 브레이드 러너인 릭 뭡니까 데커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스토리상에 어떤 무리수 두지 않고 잘 절묘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적인 부분은 인조인간의 기술이 어디까지 진보하느냐는 겁니다. 이제 사람과 같아지기만 해도 되는데 사람과 같아졌어. 사람인지 인조인간인지 몰라, 이제. 그 정도 기술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더 나가서 인조인간이 임신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 이제 따라하다 못해 이제 임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그러니까 어떤 잉태한다라는 거, 새롭게 생산한다는, 만든다라는 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인조인간 역시 그것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어떤 이제 그 고위층에서 난리가 난 거지. 왜냐면 이 사이보그도 인간이 나기 시작하면 이들의 어떤 것들이 이제 그것이 인조인간들이 반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인조인간들이 이제 더 이상 인간에 의해서 지배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조인간의 어떤 독립, 그리고 인조인간만의 어떤 인권이라고 해도 사이보그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어떤 반란의 조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모든 그 출산과 관련된, 인조인간의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라이언 고슬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라인 자체가 탄탄해요. 원작 소설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되게 탄탄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되게 암시적인 것들, 뭐 상징성들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인조인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인조인간. 과연 그냥 기계로서 치부하느냐. 너무 잘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그런 인조인간 역시도 생각하게 돼요. 또 어떤 자유를 얻고 싶어하고, 자기네들도 어떤 그 꿈과 희망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인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진화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조인간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인조인간들이 이제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네들만의 독립된 어떤 이제 임신까지 하면서
그럼 완전히 그냥 무슨 새로운 종족이 돼버리니까, 분리돼버리니까. 그럼 인조인간하고 인간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진보할수록 인간과 닮아가는 인조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지만 과연 그 기술이 좋아해야 되느냐? 슬퍼야 되느냐? 아니면 저주냐? 축복이냐? 이거에 대한 포커스인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SF의 어떤 묵시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되새겨준다는 거에 대해서 이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죠. 그러나 어두운 부분은 뭐냐면 너무 누주하다는 거죠. 너무 누주해.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는 관객들은 미쳐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누주하고요. 근데 액션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단조롭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제 그 액션의 위주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미스테리적인 어떤 사건을 해결하다 보니까 더 큰 어떤 밝혀지는 진실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스릴러적인 형식인 거죠. 근데 그 SF물을 감미가 된 거지. 그 배경이나 날아가는 자동차라든지 어떤 그 인공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이보그도 사랑을 해. 사랑을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쪼이라는 어떤. 그래서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 여자와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있는 진보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우리가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예측. 그런 것도 재밌잖아요. 그러나 이 영화 자체는 너무 누주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나름 좀 실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82년도작 브레이드 러너보다도 오히려 덜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언 고슬링의 그 브레이드 러너 역할과 늙은 해리슨 포드를 보는 그 가슴 아픔, 짠한 것. 그다음에 레이첼이 나와서 옛날에 어떤 브레이드 러너의 그 느낌, 그런 것을 잘 살린 거. 그러니까 특수효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SF적인 이 영화를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올 때 불면증 있는 환자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요, 굉장히 좀 잘 몰입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새벽 때는 어떤 뭐 다른 어떤 잡생각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될 영화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낮에 내가 이제 막 좀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좀 이제 재미삼아 이 영화를 보려고 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에 나와 있는 거 뭐 터지고 해리슨 포드 나오고 라이언 고슬링 나오고 라라랜드에 라이언 고슬링 나오고 어떤 그런 SF적인 재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예고편인 건데 그 예고편만 보고 이 영화를 평가하고 보셨다면 굉장히 많이 실망했어요. 이게 뭐야? 그러나 이 영화의 어떤 그 상징성,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그 암울한 그 모습들, 배경, 그러니까 찬찬히 음미해 가면서 봐야 될 영화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막 단숨에 먹어쳐야 될 무슨 김밥 이런 것이 아니라 천천히 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면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액션 영화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막 큰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편에 그 브레이드 러너의 명성에 그 걸작에 물론 감독이 부담감이 많이 컸겠지. 워낙 브레이드 러너는 걸작 중에 걸작이니까. 그 전에 배너라는 영화를 갖다가 리메이크했다가 엉망진창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작들을 속편이나 아니면 리메이크 할 때는 굉장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름 잘 그럭저럭 넘겼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전편에 대한 명성을 그렇게까지 깎아먹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오히려 너무 누주했고 또 이제 관객들이 변했잖아요. 눈높이가. 그 눈높이에 조금은 스피드하게도 갈 법했는데 어떻게 보면 82년작보다도 더 누주하게 갔다는 거죠. 다이나믹하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너무 처지고 지치고
힘들게 만든 영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드 러너 많이 실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락 영화로서 보면 너무 실망할 것이고, SF의 어떤 예술의 개념에서 이 영화를 본다면 상당히 훌륭한 영화고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어쨌든 브레이드 러너 저는 봤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런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겠죠. 열광하겠지만, 이거를 정말 이런 누주한 SF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건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